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쌤이에요. 오늘은 소설 속 인물의 성격과 심리 제시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소설에서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소설의 주제나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하기이고 두 번째는 보여주기인데요.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까요?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인 말하기가 있어요. 말하기는 서술자가 정말 친절하게 인물의 심리나 성격에 대해서 직접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제시라고도 하고요. 뭔가 요약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요약 제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마음,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제시해 준다고도 해요. 예를 들면 송이쌤은 친절하고 밝은 성격이에요 라고 하면 이게 선생님의 그 성격과 심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다른 방법은 보여주기인데요.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라고 해요. 서술자가 어떤 판단이나 개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인물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외양,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독자에게 말 그대로 보여줘요. 묘사해줘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게 될까요? 판단과 평가는 독자의 몫인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볼까요? 송이쌤이 한 말, 송이쌤의 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송이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줄게요. 그리고 온라인 국어 수업을 듣다가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 선생님에게 연락 주세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했다라고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선생님의 대화를 서술자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독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송이쌤은 되게 친절하시구나 라고 독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송이쌤은 복도에서 우리를 만나면 웃으면서 안녕 누구야, 뭐 안녕 유진아, 뭐 안녕 현성아 이렇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행동을 묘사한 거야. 행동을 묘사해서 그러면 이렇게 서술자가 평가 없이 판단 없이 이렇게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독자의 몫인 거죠.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나요? 그럼 좀 더 살펴볼까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 먼저 말하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거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말하기의 핵심은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 키워드로 다 제시해놨는데 말해준단 말이야. 정말 서술자가 친절하게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거야. 이 인물은 이렇고 저렇고 하고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거고요. 독자는 뭐 따로 뭐 인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자는 개꿀이라고 표현을 해 두었는데, 독자는 따로 평가할 필요 없이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봐봐. 소술자가 다 말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정말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되게 간결하다라는 거예요. 간결하게 요약 제시해 주기 때문에 뭔가 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서술의 시간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서술. 그리고 뭐 독자가 뭐 인물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정확하게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왜요? 다 알려주니까. 저술자가 다 알려주니까. 그런 게 여러분 이 말하기, 말해주기, 직접 제시의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치면 여러분 독자의 역할이 제한되는 거죠. 뭐든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건데요. 말하기의 장점이, 말해주기의 장점이 곧 어때? 보여주기의 단점이 되는 거고요. 말하기의 단점이, 말해주기의 단점이 곧 보여주기의 장점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와 관련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뭔가 독자가 상상하지 않아도 서술자가 다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독자의 역할이 제한적인 거지. 그래서 독자가 뭔가 소극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왜? 서술자가 다 말해주는데 독자가 막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뭔가 상상의 여지가 줄어들어. 만약 여러분 모든 소설의 내용이 전부 다 말해주기로만 이렇게 서술이 된다면 되게 재미없겠지. 그지? 다 말해주니까 무슨 설명문 듣고 있는 느낌이겠지. 자, 여기 선생님이 이 사진 자료를, 선생님도 궁금한 100일가지 문학 질문사전에 있는 사진 자료를 지금 여기다가 넣어 놓았는데요.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이 있거든. 거기서 막 이 서술자가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서술자가 비사감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생겼고 성격은 어떻고 이렇쿵 저렇쿵 막 이렇게 서술자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좀 더 살펴볼까? 선생님이 실제로 비삼강과 러브레터라는 이 소설 속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 말해주기의 예시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어학교에서 교원경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는 딱장대랍니다. 딱장대라는 건 성질이 온순한 맛이 없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독신주의자이고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결혼관도 나오고요. 지금 야속꾼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성격에 대한 직접 서술도 나왔죠. 딱장대. 비사감, 비여사라는 사람은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다 설명해주고 있구나.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에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요.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폼이 곰팡이 핀 굴비를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이거 봐. 자,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여러 겹 주름 잡힌 홀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수치 적어서 멋대로 쩍지거나 틀어 올리지 못하고 엉성하게 빗어 넘긴 머리꼬리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어요. 뾰족한 입을 앙 다물고 돋보기를 쓰고 있나 봐.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을 하고 노려볼 때 기숙사생들은 오싹하고 몸소리 쳐질 만큼 그녀는 엄격하고 매서웠어요. 자, 여러분, 이 비삼감과 러브레터라는 이 소설 속에서 서술자가 이 비사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봐봐. 성격에 대해서도 지금 직접 제시. 봐봐. 이 사람의 결혼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 그 다음에 뭔가 외양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 여러분 봐봐. 외양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면서 여기서도 서술자의 평가, 서술자의 판단이 개입이 되는데요. 뭐래? 곰팡이 핀 굴비. 세상에 사람 얼굴을 곰팡이 핀 굴비라고 했어, 여러분. 서술자의 비사감에 대한 그런 외양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역시 개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뭔가 엄격하고 매서웠어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역시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비사감이란 사람이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러브레터 같은 거 막 다 압수하고 막 난리 아닌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발각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비사감이 막 그 러브레터를 밤에 혼자 막 낭독하면서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 두 번째. 보여주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보여주기는 서술자가 어떤 판단이나 개입도 하지 않아요.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 거지. 서술자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인물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있는 그대로 묘사해요. 보여줘요. 말 그대로 보여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접 제시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랑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격이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되는 거지. 그치? 뭔가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인물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말해주기에 비해서 독자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능동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독자여 명탐정 고난으로 빙의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제시가 되면 독자는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역할하는 거죠. 능동적인 독자로서 뭔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단점을 보면 여러분 아무래도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간결하게 빠르게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봐봐 보여주기의 단점은 곧 말해주기의 장점인 건데 그럼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할 수 있는 건 뭐야? 말해주기인 거지. 말해주기.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게 또 하나의 큰 단점인데 독자가 능동적으로 막 추리하고 추측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의도나 성격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정확하게 독자가 인물을 정확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만큼 정확한 전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예시 하나 봐봐봐. 보라는 지하철에 할아버지가 타자 자리를 양보해 드렸다. 이거 봐봐. 봐봐. 지금 이건 보라의 행동을 묘사한 거잖아. 그치? 어떤 가치 판단도 없이 평가도 없이 그냥 보라의 행동을 봐봐. 보여줬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걸 보고 보라는 굉장히 친절한 성격이구나 라고 이런 친절한 성격을 추측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또 넘어가자. 자,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흥부전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흥부전에서 놀부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게 놀부랑 흥부의 이야기를 담은 게 이 흥부전이잖아. 원래 놀부랑 흥부랑 둘 다 양반이었거든? 근데 그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있었어. 그런데 이 놀부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몽땅 혼자 다 먹어 처먹은 거지. 다 받아 처먹은 거야. 아주 못됐어요, 놈 시끼가. 그래서 이제 흥부는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놀부에게 쌀을 빌리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쌀을 빌리러 온 흥부에게 놀부 말하길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에게 줄 쌀은 없다. 마당에 곡식이 쌓여 있어도 너한테는 줄 거 없거든. 술을 담고 난 후에 찌꺼기가 남아도 넣어줄 건 없어. 추수한 후에 곡식 껍질이 남아도 돼지야 소를 먹일지언정 너에게는 조금도 줄 수 없어. 염치 없는 흥부놈아 썩 끄지거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몽둥이를 지끈 꺾어 쾅쾅 두드리니.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놀부의 말이지. 놀부의 지금 대화야. 놀부의 말을 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놀부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은 단 한마디도 없지. 평가는 단 한마디도 없잖아 지금. 근데 서술자의 평가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때? 와 놀부 진짜 인성. 와 얘 진짜 놀부 얘 어떡하니. 얘 정말 인성이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독자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와, 그리고 심지어 진짜 너무했어.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썩 끄지그라 하고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요. 심지어 몽둥이를 들어 매질. 심지어 때려. 너무했지. 자, 이렇게 놀부에게 찾아온 흥부에게 놀부가 막 이렇게 막 폭언을 퍼붓고 막 매질하고 그 다음에 놀부의 아내도 성격이 만만치 않죠. 놀부의 아내도
형수님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흥부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흥부놀부전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잖아. 주걱으로 또 때리죠. 세상에 부부가 둘 다 인성이 정말 큰일이야. 이런 걸 여러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다고.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 놀부의 행동을 쭉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어. 놀부의 심사를 볼짝시면 조상난데 춤추기, 불 붙는데 부채질하기,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아이 볼기치기, 갓난아이 똥먹이기, 무죄한 놈 뺨치기, 아이벤 계집 배를 차기, 인성 호박에 말뚝박기, 빚값에 계집 뺏기. 와. 심각하지. 우와. 여러분, 자, 보여주기가 뭔지 여러분 좀 알겠어? 지금 봐봐. 이 놀부의 행동을, 놀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놀부의 행동을 묘사했어. 역시 마찬가지. 서술자의 판단과 개입은 1도 없지. 이것만 봐도 우리는 놀부의 이런 몰인정한 성격, 너무하잖아. 이 심술 맞은 성격, 몰인정하다는 건 여러분 인정이 없다라는 거야. 이런 성격을 독자가 추리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소설을 볼 때 여러분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 그럼 여러분, 선생님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선생님,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인물의 성격을 더 잘 제시할 수 있나요? 그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작가는요, 이런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장단점, 선생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요약 제시해 보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자. 상황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생각해봐. 말하기죠. 말하기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달, 뭔가 빠른 전달. 그럼 여러분, 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게 하는 건 뭘까? 그건 보여주기죠. 독자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건 보여주기예요. 반대로 말해주기는 독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요. 역할에 한계가 있고요. 왜냐면 상상 안 해도 다 말해준다고 얘기했지요? 그 다음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생생하게 뭔가 생동감 있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뭘까? 네, 보여주기죠. 하지만 보여주기는 독자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인물의 성격과 심리 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해하나요? 이건 여러분 국어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개념을 익히고 잘 알아두면
이게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이 국어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겠나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